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23한 세미나 마케터 윤태준입니다. 네, 여러분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뭐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그리고 뭐 천재, 예술가 많죠. 자, 그렇다면 그 천재와 만약에 여러분이 재테크 대결을 펼쳤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한번 스티브 잡스와 대결해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겠죠? 자, 먼저 스티브 잡스의 병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2003년도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48세였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수술을 받으셨고 2009년도에 간 이식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2년 후엔 2011년도에 사망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56세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총 8년의 투병 기간을 거치셨고 사랑하는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두시고 56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투병 기간 동안 들어갔던 필요 자금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기준을 현재 가치 기준과 그리고 우리나라 가치 기준으로 한번 예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췌장암 수술 비용으로 3,65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양기간 4년 동안 한 1억 원 정도 들어갔던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 이식 수술 비용과 의료 비용으로 4천만원 정도, 그리고 2년의 요양기간 동안 5천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망시에 자녀의 교육자금과 기초생활비로 한 1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8년의 투병기간 동안 약 3억 2,650만원의 필요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금액은 맥시멈이 아닌 미니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0세 남성이 연봉이 한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뭐 맞벌이일 수도 있습니다. 당사 변액종신 상품으로 한번 이런 리스크를 해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해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스티브 잡스와 같이 56세의 췌장암으로 사망했을 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봤는데요. 췌장암 진단 시에 1,150만원의 수술비와 5천만원의 진단자금 총 6,1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4년 동안 요양할 때 1년에 1,000만원씩 4천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급받았고 간 이식 수술 시에 3,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추가로 2년의 요양기간 동안 3천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시에 5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고요. 이분이 10년 동안 납입하신 보험료는 약 3,6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받으신 돈은 약 2억 2천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타깝게도 스티브 잡스처럼 좀 아팠을 때 예를 들었죠. 반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이고요. 이 상태에서 85세까지 무병장수했을 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3,6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시다가 50세가 되는 시점에도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문득 예전에 설계사가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첫 아이가 대학 갈 때 등록금으로 2천만원을 중도에 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또 납입을 이제 끝난 상태에서 잘 갖고 계시다가 60세가 되는 시점에 이제 자녀도 다 컸고 더 이상 목돈이 나갈 것도 없다라는 시점에 나를 위해서 들었던 보험을 이제 연금으로 바꾸자. 그래서 연금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0세부터 85세까지 25년간 연 373만원씩 총 9,300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다 결국 85세가 되는 시점에 드디어 췌장암이 왔습니다. 하지만 85세 시점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권유로 인해서 한 번쯤 수술을 받아보자. 그래서 5천만원의 수술비를 또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연금으로 전환했다 할지라도 실손의료비 혜택에 대해선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 특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프지 않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시다가 장수하셨죠?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사례가 될까요? 약 1억 6,300만원 정도의 중도 인출과 보험금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가 사망 시에 8조 3천억 정도의 유산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자가 과연 보험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보험은 부자들이나 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자, 반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 어렸을 때 이제 가족 사진인데, 정말 먹고 살기 빠듯한 가정이 보험이 필요할까요? 정말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인생에 4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사망, 그리고 질병, 그리고 장애, 마지막으로 장수라고 합니다. 자, 납득이 가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과연 사망, 언제가 우린 반드시 죽죠. 하지만 사망이 어떻게 리스크일까요? 그리고 장수가 어떻게 리스크일까요? 조기 사망이 리스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질병을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명적인 장애를 리스크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준비되지 않은 장수까지도 이제는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교육비가 이제는 리스크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잘하고 계십니까? 아마 은행에 예적금 들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증권에서 펀드와 주식 직접 투자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수익은 괜찮게 나십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자 빼놓을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앞서 살펴본 예에 따르면 60세 이전에 3억 2천만 원 정도의 보장자산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60세 이후에는 최소 1억 6천 정도 있어야 한다고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합쳐서 약 5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여유자금으로요. 네, 준비가 잘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보험으로 준비하신 분들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보험이 필요한지 몰랐는데 꾸준하게, 그리고 또 집요하게 굉장히 자주 찾아오는 컨설턴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나는 보험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 몰라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내 이름으로 10만원짜리 보험 한 개, 그리고 아내 이름으로 8만원짜리 한 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는 보험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나만 들어달라고 해서 친구 이름으로 또 7만원짜리 하나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쌓였고 사회적인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이거가 또 좀 부족하다 싶어서 예전에 가입했던 그 설계사에게 또 추가로 이 정도의 저축성 보험 20만원과 여러가지 보험으로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이때 이분이 다짐을 합니다. 자, 나 이제 보험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보험 가입하지 않는다 라고 다짐했는데, 이빨이 좀 아파서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어느 날 TV를 문득 보는데 3만원짜리 치아보험 광고라는 겁니다. 저거 괜찮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아보험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분의 패턴이 어떻죠? 아마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못해 많이 가입을 하셨죠. 자, 이런 설계를 저희가 참 가슴 아픈 설계라고 명칭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설계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어느 정도 이제 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실 분이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첫 번째 리스크를 해결하는데 월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 가지 놓쳤던 게 교육비와 노후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로 또 이렇게 30만원의 여유자금을 마련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뭔가 심플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이 두 개를 과연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고요. 이 빌딩이 지어지기까지 6년의 설계 기간과 시공 기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딩을 하나 짓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굉장히 많은 기술자가 투입이 됐는데 한 가정 약 55년에 이르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설계가 필요할까요? 자, 체크포인트 3개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족한 설계를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충분한 준비의 기준 설정은 되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준비가 잘 되셨다면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스티브 잡스와 여러분의 대결, 그리고 스티브 잡스와 저와의 대결의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스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마 준비는 잘 돼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3억 2천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잘 된 여러분과 저는 조기 사망 시에는 1억 8천 정도의 수익이 났던 거고요. 장수했을 경우에는 1억 2천 정도의 수익이 났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600% 또는 400% 정도의 수익이 났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신 거고 제가 승리한 겁니다. 보장자산,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재미있게 풀어볼까 하고 준비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쾌한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